시사해설입니다. 지난 3일 텍사스 가랜드에서 일어난 괴한들의 무차별 총격 사건 매우 충격적입니다. 지난 1월에 파리에서 있었던 찰리 앱도 사건과 거의 비슷한 사건이었습니다. 다행히 이번에는 사망자가 없었고 2명의 범인은 현장에서 경찰에 의해서 사살이 됐습니다. 그러나 이 두 범인들이 피닉스에서 1000마일을 달려와서 테러를 한 그 배경이 과연 무엇일까? 동기는 무엇일까? 이들은 과연 누구인가? 아이시스인가? 누구의 지령을 받았는가? 또 아니면은 홈그로운 테러리스트인가? 그런 여러 가지 질문들. 또 FBI가 이들 중 한 명을 오랫동안 감시를 해왔는데 왜 이들의 테러를 사전에 차단하지 못했을까? 또 궁극적으로는 미국 내 이 아이시스의 테러가 얼마나 가능성이 있는 것인가?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심각한 질문들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 앞으로 유사한 국내 테러가 바로 우리 옆에서 늘어날 것으로 모두가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 마슬렘 단체가 주도했던 모하메드 만화 전시회, 여기에 이제 총을 들고 뛰어든 괴한 2명은 한 명은 30살 엘턴 심슨이라는 사람이고 다른 한 명은 34살 난 나디아 수피라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 사건이 일어난 직후에 시리아에 근거지를 둔 아이시스의 라디오가 있습니다. 이 라디오 방송이 얘기한 것은 텍사스의 테러는 자신들의 소행이다. 즉 아이시스의 소행이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그 스테이트먼트에 보면은 우리는 미국에게 십자가를 수호하는 자들에게 이런 용어로 썼네요. The Defender of Cross 이런 얘기를 했는데 경고를 하는데 앞으로 공격이 더 있을 것이고 그 공격은 더 무섭고 더 쓰디 있을 것이다. 이런 경고를 했습니다. 근데 이 ICC의 스테이트먼트를 보면은 이번 테러에 대해서 자신들이 직접 명령을 했다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건맨들이 자신들의 전사다, 솔저다 이런 주장을 확실하게 했습니다. 이 FBI라든가 대테러전 기관들은 지금 이들의 그 전화라든가 컴퓨터 기록을 세심하게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범행 전에 이들의 동태를 이제 파악하기 위한 것인데 과연 연결고리가 있는 것인가, 배후 조정이 있었나 이제 이런 조사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 사람들의 행적을 이제 언론들이 보도한 것을 간략하게 종합을 하면은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엘턴 심슨 지난 4월에 트위터 접속을 했는데 여러 부류의 테러 지하디스트들과 교신을 했습니다. 시리아에 있는 영국인 테러리스트 또 소말리아에 있는 미국인 테러리스트와 접속을 했었고 바로 범행 열흘 전에는 영국 지하디스트와 지난 1월 파리에서 있었던 그 테러를 찬양하는 메시지를 교환했고 또 Lone Wolf Attack 이것을 지지한다 이런 메시지도 교환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번에 있었던 텍사스 만화 전시회에 대한 언급도 있었던 것으로 보도들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 아직도 이 범인이 이 아이시스로부터 직접적인 공격 지령을 받았는지 여부는 분명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다른 그 테러리스트들로부터 소위 그 고무 격려가 됐다는 것, 이것은 거의 확실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심슨 2010년도에 테러 활동 혐의로 FBI 조사를 받았었습니다. 당시에 이 사람이 소말리아를 여행을 갈 그런 계획을 세우다가 적발이 됐는데 그러나 재판에서는 FBI에게 허위 진술을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징역 3년이지만은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이제 다시 풀려나게 됐죠. FBI가 이 사람의 이제 감시를 계속 그 후에 했는데 그러나 즉각적인 공격 위험인물로는 판단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주말에 돌연히 1000마일을 날아와서 모하메드 만화 전시장에 자동 소총 공격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FBI의 판단이 틀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대테러전 담당 기관들 전국에 이런 류의 테러 가능자가 수백 명 이상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통신이라든가 동향을 계속 감시를 하고 있죠. 그 결과 지난 3월 달에
일리노이에서 2명의 남자가 체포됐습니다. 이 남자들은 군 시설을 폭발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같은 달 뉴욕에서는 2명의 여인들이 체포가 됐는데 이 사람들은 그 폭탄 제조 플랜을 가지고 있다가 체포가 됐습니다. 이 문제는 감시는 계속이 되고 있지만은 이들에 대한 그 분류라든가 이런 거 물론 이제 위험성의 정도에 따른 분류인데 이것이 제대로 되고 있는 것인가 여기는 이제 의문이 있죠. 이번 그 한 명의 용의자의 그 감시에 최소한 한 25명의 정보 또는 수사 요원들이 필요합니다. 인력도 이제 굉장히 부족한 것이 문제죠. 이 정보기관의 테러 용의자를 분류하는 것, 물론 이제 그 위험 정도에 따라서 분류를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이를테면은 이런 식의 분류를 합니다. 첫 번째는 키보드 지하디스트 이런 용어인데 컴퓨터 그 키보드에서 여러 가지 불평, 공격, 호응 장담 이런 것을 주장을 계속하는 부류입니다. 그러나 실행에 옮기는 데는 위험성이 적은 부류, 바로 이번에 그 심슨이 이 부류에 들어섰습니다. 그러나 FBI의 판단이 잘못이었죠. 테러를 실행에 옮긴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또 수사기관에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범행 수법, 이번에 그 심슨의 범행 수법이 완전히 아마추어 수준이라는 거죠. 이 사람이 자동소총을 들고 방탄조끼를 입고 했지만은 공격에 나서서 경비원 발목에 부상을 입힐 정도밖에 공격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 있던 교통경찰관의 권총에 맞아서 피격돼서 이제 사망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동소총을 들고 있었고 교통경찰은 권총밖에 들고 있지 않았지만은 여기에 이제 피격돼서 사망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은 글쎄 용어가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 테러리스트로서의 소양이 부족하고 훈련이 부족했다는 겁니다. 파리의 그 테러리스트 수준은 되지 않았다는 것이 이제 결론이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키보드 지하디스트하고 비슷하지만은 이런 용어입니다. wannabe terrorist 또는 fantasize terrorist 이런 겁니다. want to be 테러리스트가 되고 싶다는 거죠. 꿈이 있지만은 실행에 옮길 용기는 없는 사람들 이런 부류를 얘기합니다. 세 번째는 진짜 테러리스트입니다. 긴급하고 즉각적인 그 위험성이 있는 용의자를 얘기하는 거죠. 또 네 번째는 homegrown terrorist, 나달 소령이라든가 보스턴 테러리스트라든가 이런 겁니다. 어디에선가 고독한 늑대처럼 웅크리고 앉아 있다가 어떤 자극에 반응을 하면은 갑자기 테러리스트로 돌변하는 이런 테러 부류를 또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아이시스의 테러리스트에 대한 그 포섭 작전 그리고 프로파간다 선전 작전은 아주 이미 성공했다고 확인이 됐습니다. 특히 그 소셜 미디어 발달로 이 작전이 크게 성공했다는 평이 나고 있죠. 그러나 이제 이 포섭 작전은 이제 계속이 되고 더 극성스럽게 확대가 될 것이다 하는 것이 대부분 정보 수사기관들의 예상입니다. 지금까지 이것이 잘 먹혀들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앞으로 미국 내에서 지하디스트의 테러 이런 것은 당연히 증가할 것이다 하는 예상이 대부분의 지배적인 생각입니다. 뭐 키보드 지하디스트가 됐든 워너비 테러리스트가 됐든 이들이 자동소총을 들고 어디엔가 나타날 가능성이 점점 높다 그런 얘기죠. 왜냐하면은 무슨 폭탄 제조를 하고 뭐 어디 설치를 하고 하는 것보다 훨씬 쉽지 않습니까? 그리고 일단 일이 벌어지면은 세계적인 충격을 줄 수가 있고 또 세계적인 그 어텐션 관심을 모으는데 최적의 방법이다 하는 이점이 이 테러리스트들한테는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카운터 테러리스트 전문가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알카에다는 매우 엘리트적이다. 아이시스는 파퓰리스트적이다. 이런 차이점을 이제 얘기를 하는데 무슨 얘기냐면은 알카에다는 지금까지 테러리스트를 뽑는데 매우 선별적이고 비밀리에 최고수 테러리스트를 뽑는 그런 방법을 써왔습니다. 그러나 아이시스는 매우 대중적이라는 것이죠. 아무나 폭넓게 뭐 식당에 쿡을 하던 사람이나 뭐 카페 클리닝을 하던 사람이나 아무나 테러리스트 가능자에 접근해서 포섭을 한다. 이런 차이를 갖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테러 또 테러리스트라는 단어 우리들에게 점점
더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시사해설 김정일입니다.